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월악산 자락 산야초인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2편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연적으로 이 산야초들을 최대한 자연지형을 잘 살려서 갖고 계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당귀도 닮았고 맨미나리도 닮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디나물도 비슷하게 보이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과 잎 사이의 축에 자주색 반점이 보이죠. 여기도 자주색 반점이 보이고요.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보이는 이 식물은 지리강활입니다. 이거를 대부분 당귀하고 닮았다고 생으로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상북도 영양, 봉화, 안동, 경북 북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나무를 금중나물이라고 부르시는데 없어서 못 먹는답니다. 보는 쪽쪽에다가 집에서 집 근처에다가 심기 때문에 야생에서 뭐 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인데요. 생으로 먹으면 생명의 위독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독초이지만 이걸 채취해서 삶아서 묵나물을 만들어 드시면 세상에 둘도 없는 맛있는 나물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지리강활은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독초이지만 삶아서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이용하시면 맛있는 나물이 되는 금중나물로 부릅니다. 제가 이것까지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묵나물로는 이용하셔도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물풀의 나무입니다. 저쪽에 들매나무가 있어서 같이 비교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식재를 해 놓으신 건지 자생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엽이 황록색이고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타원형입니다. 줄기가 초록색이고 안쪽에는 약간 붉은색 빛도 보이네요. 무엇보다 잎장수가 7장입니다. 요것도 7장이죠. 대부분 7장. 아주 큰 성장한 개체는 9장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물풀의 나무고요. 요거는 들미순이라고 부르는 들매나무입니다.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입장이 2, 4, 6, 8, 10, 12, 13장입니다. 보통 7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17장까지 입장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줄기 안쪽이 붉은색이고요. 도감에는 보면 여기 뒷면에 잎 뒷면에 무슨 솜털이 있고 이렇다고 보이는데 물풀의 나무도 있거든요. 포엽을 보시면 조금 검은 빛이 돌고 포엽이 결각이 지는 것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매나무하고 물풀의 나무의 다른 점입니다. 모이가 엄청 많죠. 지금 아주 작은데 이렇게 작을 때 채취해서 맛있는 된장에 무쳐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모이꽃이 펴 있는데요. 이 모이꽃을 관동화라고 부르면서 약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관동화라고 하는 약초가 없기 때문에 대용품으로 이 모이를 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진짜 오리지널 관동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나물로 먹는, 지금 이때 밑에서부터 잘라서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면, 된장에 무쳐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모유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식물은 족돌이풀 중에 자주족돌이풀입니다. 색깔이 약간 자주빛이 돌죠. 여기 요 꽃같이 생긴 요거에 족돌이를 닮았다고 해서 족돌이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달의 동굴도 심겨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저쪽에, 저는
충주 덕산인 줄 알았더니 제천시 덕산이더라고요. 덕산 쪽에 갔더니 다래순이 엄청 통통한 게 아주 딱 적히더라고요. 300고지 정도 되는 데서 다래순 채취하기가 아주 좋은데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적기일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고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자주조의 풀, 병조의 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주색 꽃이 더 진하게 그리고 꽃통이 더 길게 피는 자주조의 풀입니다. 옆에 풀솜대입니다. 풀솜대는 단나물이고 살짝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만큼 고소하고 나물 자체에서 단맛이 나는 맛있는 나물입니다. 벌써 꽃대가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서양민들레고요. 요거는 꿀풀입니다. 꿀풀을 이렇게 기르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흰 꿀풀도 많이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흰 꿀풀도 있는데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그냥 꿀풀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둥글레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둥글레순은 요럴 때 채취해서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단맛도 나고 건강에 좋은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더 성장하면 쓴맛이 강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요럴 때 올라오는 은방울꽃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식용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이렇게 둥근 모습인데 은방울꽃은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구분할 줄 알면 은방울꽃과 둥글레, 풀솜대 처음 올라올 때 새순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산나물도 튼튼하게 이렇게 몇 초 키우고 있고요. 그 옆에 고개 숙이고 있는 요 식물은 둥글레처럼 생겼는데 꽃이 노랗게 피는 윤판나물입니다. 요것도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어릴 때만 채취해서 독성을 울궈내고 식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꽃이 이뻐서 키우는 식물입니다. 백합과의 윤판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파리가 결각이 갈라져 있고요. 이것도 그렇네요. 결각이 져 있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부, 강원도 쪽 영동 지방에서는 이거를 개암치라고도 부르고 개미치라고도 부르는데 개미치는 분홍색 꽃이 피고 키가 커지는 특성이 있어서 잘 도복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얘도 키가 커지는데 꽃대만 커지고 노란 꽃이 핍니다. 마타리입니다. 마타리. 요거를 개암치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했을 때 굉장히 통통하죠. 잘라다 삶아 말리면 엄청 맛있는 묵나물이 됩니다. 밑에 쪽에는 우리가 대부분 산작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작약입니다. 백작약.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백작약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머위밭이에요. 여기 곰치를 키우다가 병풍쌈을 키우다가 흙도 자꾸 무너지고 해서 산으로 다 옮기셨답니다. 여기 다 옮기셨다고 알고 있는데 한 촉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적응을 잘하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적응을 끝내면 옆으로 뿌리가 번식하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지금 한낮인데 여기 지금 그늘이잖아요.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곳에 심어 놓으시면 큰 나무가 없어도 그늘 쪽에다가 관목 사이에다가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이 병풍쌈입니다. 모이밭이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탐스럽게 생겼죠. 꿀풀가에 산층층이입니다. 층층이 꽃도 있고 산층층이 꽃도 있는데 꽃을 보고 미세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층층이 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맛은 아니고 뭐 꿀풀과처럼 다른 꿀풀과처럼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잘한 꽃이 굉장히 이쁘죠. 층층이 꽃입니다. 여기 허락받고
여기로만 이렇게 다니라고, 울타리 밖으로 다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나물들을 아니까 허락받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나물들 소개해 드릴게요. 참나물입니다. 잎이 삼출엽이죠. 여기 좀 성장하면 요것도 3장인데 9장처럼 보이잖아요. 잎이 붙어 있어요. 떨어진 게 아니고. 요건 한 장입니다. 요건 한 장으로 봐야 돼요. 요런 거는. 자, 9장처럼 보이는 3장. 요 참나물입니다. 요 참나물은 한번 뜯으면 밑에서 더 이상 새순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품성,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래서 파드득 나무를 계속 뜯어도 새순이 올라오는 파드득 나무를 많이들 재배해서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것은 다 파드득 나물이고, 이게 진짜 참나물입니다. 주인 몰래 먹는 맛이. 하나 더 먹어야지. 아, 야생의 참나물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달래 참나물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이 참나물 채취를 했거든요. 우리 동료들이. 참나물 삼겹살에 구워 먹는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굽는다 그랬더니 여기 참당귀, 우리가 참당귀로 불렀잖아요. 이것을 국가 식물명명위원회에서 요거를 당귀로 이름을 변경시켰습니다. 2023년도에인가 참당귀를 당귀로 부르기로 국가표준식물위원회에서 당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요거 말고 저쪽에 또 있는데 일본 당귀도 있는데, 일본 당귀하고 당귀, 우리나라에 2종류. 일본 당귀는 재배하는 거, 참당귀는 자생해서 자라는데 뿌리를 약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국내산 당귀는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작용이 뛰어나고, 일본 당귀하고 중국 당귀는 보혈작용도 있습니다. 피를 보해주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서 이용하시면 좋은데, 뿌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이 지상부 잎은 고기 싸 먹을 때 싸서 드셔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누린내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굵어진 것은 우리는 산행할 때 꺾어서 입에다 씻고 다니다가 물 한 컵 마시면 하루 종일 그 청량함, 그 단맛 느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참당귀라 부르셔도 되고 그냥 당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당귀라고 부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당귀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유, 조심해야지. 막 밟을라. 여기는 당귀밭이에요. 당귀밭을 지나서 이거 참당귀잖아요. 저도 입에 배서 참당귀라고 자꾸 합니다. 요거는 일본 당귀, 외당귀라고 부르죠. 마트에서 쌈채소로 파는 거. 향은 한약 냄새가 나서 일본 당귀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요거는 보혈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맛이 다른데, 재배를 많이 하는 것은 1단기, 외단기라고 부르는 이 단기를 쓰고요. 나물로 많이 자생해서 보이는 것은 참단기, 단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고 안 뜯어갔네요. 요거는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이거는 약간 고수향 비슷하게 나르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요거도 있고요. 요거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채취해서 고추장 장떡을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예전에 사람이 줄 쳐놓고 모내기 할 때 이 나물 반찬 안 해갖고 오면 그 다음부터 품앗이 안 해줬다고 할 정도로 이 나물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찬물에 발 담그고, 아직 5월이라고 하지만 물이 차잖아요.
하루 종일 찬물에 발 담그고 있다가 나와서 참 먹으면 이 소화 안 되기 쉬운데, 이 나물 해가지고 나온 집에서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이 변한 장독대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장아찌로 박아 놓으면 장맛이 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하지만 약간의 빈대 같은 누린 맛이 나기 때문에 누리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은 못 먹더라고요. 자, 누리대라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그리고 어수리, 이렇게 털이 송송 났잖아요. 좀 혐오스러워 보이는데 독초가 아닐까도 싶어서 처음 초보자분들은 채취를 못 하십니다. 이 어수리라는 나물이고 강원도 지방에서는 은어리라고도 부르죠. 이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밥도 되죠, 떡도 되죠. 그냥 데쳐서 쌈 싸 먹어도 맛있는 아주 향긋한 어수리입니다. 여기도 어수리가 이렇게 났고요. 한두 포기 심어 놓으면 이게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이 전체가, 이게 작년도 어수리 씨앗 달렸던 대인데 잘 살아갖고 씨앗을 퍼뜨리면 주변이 다 어수리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어수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건 아직 안 뜯어 드셨는 모양이네. 그리고 요거는 멸가치입니다. 멸가치 굉장히 풍성하고 멀리서 보면 곰치다 하는데 와서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곰치가 아니고 잎이 넓고 여기 줄기에 잎자루에 날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잎 뒷면을 보시면 하얀색의 솜털 같은 이렇게 섬유질이 있습니다. 이 나물은 맛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이 얼굴 미백하는데, 피부 미백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특허도 출원되어 있는 나물입니다. 많은 곳에 가면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쇼츠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쇼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묵나물용으로 추천드리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비슷한 나물 중에, 나물이 아니고 독초 중에 안전부채라고 있는데 이렇게 뭐 포기가 많지 않고 잎장이 2장 정도 3장 정도 되는데 잎자루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돌려보면 초록색이지 이렇게 분백색이지 않습니다. 자루에 날개가 없고 뒷면이 초록색인 것은 안전부채다. 요거 비슷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개승마 맛있으니까 제 후배가 여기 다녀가서 끊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와서 요거 벌써 끊어서 벌써 시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꽃이 달리고 씨앗을 퍼뜨립니다. 요거 작년도 씨앗이 나와서 크는 것 같아요. 삼나물이라고 부르는 눈개승마고요. 바디나물도 있습니다. 바디나물도 이 생으로 쌈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런 뚝, 길 다니는 뚝 옆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개미치와도 닮았고 마타리와도 닮았고 미역치와도 닮은 이 식물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더니 씨앗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씨앗을 이렇게 한 봉지 드렸더니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지금 이 뚝 전체가 이 식물로 번지고 있는데요. 산토끼 꽃입니다. 꽃이 굉장히 이쁘고요. 인연초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진짜 속단입니다. 이게 천속단이라는 식물의 주 재료고, 요거 말고 중국 쪽에는 비슷한 식물이 또 있다는데 꽃 모양이나 잎의 모양을 봤을 때 천속단으로 불리는 속단이 바로 이 식물 산토끼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속단이라고 부르는 나물로 먹는 속단은 한속단이라고 하는데, 한속단은 뼈를 붙이고 하는 효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천속단, 산토끼 꽃이 진짜 뼈를 붙이는 효능이 있는 속단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미나리 같이 생긴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궁궁이라고 하는데 재배하는 천궁입니다. 잎의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는 뜯어서 향을 맡으면 진한, 한약방에 가면 나는 그 한약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알뿌리, 동이뿌리가 생기는 뿌리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궁이라고 부르는 궁궁이는 뿌리 줄기가 밑으로 직근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궁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영상이 길어져서 중요한 것 있는 여기 1단기 이렇게 많은데 제가 필요해 갖고 1단기는 좀 몇 포기 뽑아 갈 겁니다. 그리고 전호 다른 곳 저 위로 산속으로 옮기셨는데 전호하고 사상자하고 자꾸 혼동하시는데, 전호는 털이 없는 줄 아는데 전호도 이렇게 부드러운 털이 있죠. 옆으로 퍼진 털이 있는데 이 전호는 이렇게 만져서 위로 훑어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훑으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거든요. 전호하고 사상자 구분하는 법 거의 흡사해서 전문가도 잘 몰라요. 사진상으로는 자꾸 만져보고 또 맛도 보고 향도 보고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북부, 경상북도 북부, 강원도 북부 저쪽 파주 쪽, 연천 쪽 가면 도로변에도 전호가 막 널려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5월 초에서 5월 말 사이에 흰 꽃이 피면 가서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의 입장이 5장인데 5장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전호 찾기 쉬울 겁니다. 여기 물이 내려오는 골짜기인데 사람들이 밟아서 지금 길같이 됐는데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물속에서만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물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대신에 잎이 굉장히 작고 크지를 않아요. 이걸 자꾸 돌미나리 하는데 돌미나리라는 자체 이름이 없어요. 뭐 더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약성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돌미나리가 아니고 미나리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풀무원인가에서도 돌미나리 즙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원하고 제가 한번 언쟁한 적이 있습니다. 돌미나리라는 자체는 없다고. 그냥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요거 금낭화네요. 금낭화도 야생화로 즐길 수가 있고 지금 요만할 때 통통한 거 잘라서 묵나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두 촉은 나물로 이용하시면 안 되죠. 아주 군락을 이루는 데는 산 전체, 계곡 전체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잘라서 묵나물 했다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깽깽이 풀은 요게 뿌리를 황년이라는 약초로 쓰는데, 황년이라는 약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생을 안 하니까 깽깽이 풀 뿌리를 가지고 썼는데, 예전에는 멸종 위기종이었다가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확보되고 여기저기 자생지가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된 황년 대용품으로 쓰는 깽깽이 풀입니다. 그리고 노란꽃 있죠. 요거 노란꽃 뒤에 이파리는 보지 마세요. 이파리는 바이치 이파리입니다. 요 꽃 노랗게 핀 거 민들레꽃 같이 보이죠. 요 식물이 오리지널 관동화입니다. 관동화 잎은 머위 잎의 축소 한 5분의 1 정도로 작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뿌리가 번져 나가면서 머위처럼 뿌리가 번져 나가면서 크는데 요것도 관동화. 제가 요거 한 촉을 분양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번식돼 있어서 씨앗도 엄청나게 많이 번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시고 있는데요. 요거 관동화 꽃이 활짝 피기 전에 요거 꽃봉오리를 따서 말린 것을 관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관동화예요.
이게 약초로 쓰는데 너무 고가고 우리나라에 자생을 안 하니까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머위꽃을 가지고 관동하라고 약으로 쓰곤 하는데, 알아보시고 저한테 분양 요청을 하셔서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데 번식을 꽤 많이 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중요하지 않은,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풀인데 이거 나물로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바위치입니다. 요거 잎이 더 커지면 골치 덩어리잖아요. 많이 번지고. 잎을 채취해 놨다 묵나물 해서 드셔보십시오. 별미의 맛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다 약초로 이용하고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야초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기에는 곳곳에 독초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합니다. 요거는 단풍치네요. 단풍치. 요럴 때 조금 더 커야 돼요. 지금 채취하면 요 뒤에 솜털 있죠. 이거 띄어내기가 참 여간 곤욕인 게 아닙니다. 아주 솜털 때이거나 좀 더 컸을 때 채취해서 묵나물 하시는 단풍치. 요거는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잎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쌈으로 이용해도 되고 데쳐놨다가 묵나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연적으로 나무를 가꾸시고 약초를 가꾸시고, 또 물론 인위적으로 키워서 야생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충청북도 충주시, 여기는 충주시에요. 충주에서 월악산 가는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 산야초 전문가님의 놀이터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요즘은 산에 들어가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산불 여파도 있어서 많이들 단속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거나 본인 산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산에다가 임산물을 재배를 하고 가꿔서 판매도 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뒤에도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라고 써져 있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애써 가꾸신 것 한두 촉인데 뭐 어때? 이건 절도입니다. 절도. 엄밀히 말하면 절도인데, 이거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징역 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남이 애써 갖고 놓은 임산물, 농산물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 생기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더 찍고 싶은데 제 욕심으로는 더 있습니다. 저 야생에 더 있는데, 저기는 나중에 한번 자연적으로 안정이 되면 허락을 빌려서 다시 알려드리는 것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